은행에 옥면 강도가 침입해서 현금 1억 원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이거는 잡을 수 있겠다. 몽타주랑 똑같이 생긴 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인의 그 흔적이 없다. 경남, 경북, 대구, 부산까지 그 당시에 수렵에 대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 총기 면허를 가진 사람, 가지고 있다가 뺏긴 사람, 반납한 사람, 심지어 신청했다가 불허가 난 사람까지 해서 총 1,400여 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범인은 잡히지 않았죠. 탄환에 대해서도 수사를 열심히 벌였죠. 탄환을 구입하는 것 자체도 허가가 필요한 사항인데 18년 전이기 때문에 허가가 없는 사람도 사실은 이렇게 건너 구할 수도 있는 그 시절에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허가받은 사람들을 조사했어도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탄환을 구했을 수 있는 가능성이죠. 시청자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은행 강도가 들어와서 돈을 가져가면 영화에서 보듯이 금고를 열어서 딱 종이로 묶여있는 그 현금을 가져간 게 아닐까. 그 상황은 사실은 그랬던 게 아니고요. 범인이 들어서 돈 담아있을 때 보통 은행에 창고 가면 이렇게 손님분들 바로바로 꺼내주려고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막 쌓여 있잖아요. 그 돈을 옆에 있는 걸 다 수거해서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10,000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도 있고 여러 창구에 있는 돈을 쓸어 담아가다 보니까 추후에 금액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던 거고, 수표가 껴있었다면 추적을 했겠지만 1,000원짜리까지 껴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적이 굉장히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보통의 증거를 인멸하려는 그런 방안을 시도하시는 분들은 산속이나 공터, 왜 굳이 아파트, 심지어 6시거든요? 퇴근하는 시간에 왜 아파트 주차장에서 불을 질렀을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탄환을 불 지르고 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굳이 자기 거를 노출시킬 필요가 없거든요. 관 프로파일러 분이 말씀하시기를 더 이상 나를 쫓아오지 마라. 나는 더 이상 범죄를 안 저지를 거야. 나의 모든 증거는 여기 있고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을 테니까 탄환도 다 불태우고 갈게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2001년도) 당시에 생계형 무장공비 또는 생계형 간첩이 아닐까. 그에 대한 단서는 사실은 없어요. 다만 범인이 은행 강도를 하면서 욕설이 섞인 말을 했을 때 경상도 사투리를 썼다. 특수훈련 받으신 분들께 여쭤봤어요. 만일에 그런 사람이 총을 갖고 들어간다면 이렇게 범죄가 일어나지 않겠냐고 했더니, 특수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 범죄를 일으켰다면 은행에 있던 손님과 직원들을 밖으로 내보내서는 안 된다. 범인이 들어온 문은 후문이고 정문이 2개가 더 있는데, 범인이 들어갔을 때 손님들 보고 총을 겨눴을 때 나가 그러는데 그쪽으로 손님들이 대거 밖으로 나갔어요. 그들 먼저 밖으로 나온 게 굉장히 어설프다. 훈련받은 사람으로 보기엔 너무나 어설픈 면이 있다. 오히려 자기가 뒤에서 누군가 해코지를 할까봐 이렇게 내보낸 게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방송에 나오지 않은 수렵에 관련된 분들도 많이 찾아뵙고 다녔어요. 근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몽타주랑 똑같이 생긴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1990년대부터 사냥을 해오신 분이고 나이대도 비슷해요. 경상도 말투를 쓰시고 경북 지역에 거주하신 경험이 있으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제 계속 여쭤봤죠. 범인은 아니실까? 몽타주 다 보여드렸더니
내랑 똑같이 생겼네. 네네네. 이 사람 뭐지? 해놓고 안녕하세요 나와서 차를 탔는데 저렇게 말하는데 진짜 범인이 아닐까. 그래서 진짜 혹시나 해서 당시에 이분의 어떤 일을 하셨고 뭐 하셨는지 좀 파악을 해봤는데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이시고 지금 현재도 저희와 경찰들의 이렇게 수사를 도와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저희가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차에 시그널을 2통 뿌리고 차에 불을 붙였을 때 뻥 하는 소리를 듣기까지 몇 분이나 걸릴까? 범인은 그 도주하는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 목격자가 없었기 때문에. 소방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협조를 요청했더니 미세먼지가 좀 심해져서 야외에서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실험을 하기가 좀 어렵다고. 그래서 불을 못 질렀고요. 외제차 도색을 전문으로 한 사장님께 차를 태워달라, 구워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토치로 하루 종일 한 땀 한 땀 이렇게 구웠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태웠다기보다. 취재를 하면 할수록 약이 올랐어요. 이렇게까지 자료가 많고 이렇게까지 범행을 많이 저질렀는데 흔적이 하나도 안 나올 수 있나. 그 댓글 중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고구마 한 100개 먹은 기분이다. 그래서 범인이 누구란 얘기야. 당연히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범인이 아직 잡히지 않았잖아요. 혹시나 범인이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진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도 굉장히 크세요.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조금 설명적일 수도 있지만 방송에 많이 두고 싶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단서라도 아는 사람이 제보를 해주지 않을까. 1억 2,600만 원이 당시에 큰 돈이긴 하지만 뭔가 아예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법한 그런 큰 돈은 아니기 때문에 범인은 대구든 칠곡이든 울진이든 분명히 어딘가의 근처에 살고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모든 제보를 확인하러 다닐 거고요. 2001년 당시에 조금이라도 기억나는 부분 또는 이런 범죄와 관련돼서 다는 모르더라도 은행 또는 뭐 살인, 총 관련돼서 조금 비슷한 내용 들어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저희 쪽이든 또는 경찰청 쪽이든 제보를 꼭 주셨으면 좋겠어요. 후속으로 바로 할 거예요. 저는 제보 확인하러 바로 다닐 거예요. 끝나고.